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2020년의 마지막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 시간 빠른 것 같습니다. 올해 소망한 것들 어떻게 모두 이루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의 경우는 반은 이루고 반은 못 이룬 것 같아 조금 아쉽네요. 2021년 목표는 어떻게 세우셨나요? 저는 모두가 항상 목표하는 다이어트 계획을 세웠는데요. 술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다 보니 이번 연도 살이 좀 많이 찐 것 같아서 한 달에 딱 1kg씩 다이어트 목표를 잡았습니다. 항상 작심삼일로 끝나는 목표인 것 같은데 내년에는 꼭 이루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2021년 목표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보합 흐름을 보이면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리플사 소송 관련하여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커뮤니티 분위기는 곧 암호화폐 시장이 망할 것 같은 기조가 돌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 러쉬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통로로 불리우는 기관이 있죠. 바로 그레이스케일인데요. 운용 자산이 19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개인 투자자들은 투매를 하고 있는 이때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운용자산이 19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 펀드 그레이스케일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총 운용자산이 19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 대비 25억 달러 넘게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리플사 사건으로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적인 미래는 밝다 보는 기관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3차 재난지원금 소식이 연일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 속에는 미국의 재난지원금 대책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향후 9개월간 실업보조와 기업지원금을 포함해 한화 993조 원 규모의 팬데믹 재난지원 대책에 합의를 하였죠. 이로써 많은 경제학자들은 안 그래도 낮아지는 달러의 가치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에 한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현상 속 비트코인이 답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앤서니 팜플리아노는 BTC 보급 달러 대비 가치 상승이 답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전문 투자업체 모건크릭 디지털 에셋의 창업자인 앤서니 팜플리아노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 달러와 대비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이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BTC 보유자들은 자신의 BTC를 판매하길 원치 않으며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BTC에 예치하고 있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가치가 빠르게 올라가야 한다는 것은 대중들의 관심도가 비트코인이 발빠르게 올라가야 높아지며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달러보다 심지어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보다 오히려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거래소와 암호화폐 거래소와 은행 사이에 벽을 허무는 작업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게 은행 라이선스를 주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이뿐 아니라 많은 거래소들에서 지원하는 커스터디 서비스 또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시중 은행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으며 예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미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반 대중분들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높아지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포모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의 포모가 시작이 된다면 발빠르게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며 비트코인의 가치와 자리를 잡아가는 방향이 훨씬 견고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 속 암호화폐 시장의 부대장 코인으로 불리우는 코인이 있습니다. 부동의 시가총액 2위의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의 2.0 업데이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 한 암호화폐 업체의 대표의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이 다음 투자 대상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컨트의 대표는 이더리움이 기관 투자자 선호 투자 자산이 될 전망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기관 투자자 사이에서 저평가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결국 BTC 다음으로 기관 투자자가 선호하는 투자 자산으로 부상할 것이다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대부분 투자를 하며 이더리움도 투자를 하긴 하지만 비중이 상당히 작은 편이죠. 하지만 기능적인 측면을 봤을 때 비트코인과는 비교도 안 될 기능들이 훨씬 많을 뿐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통하여 최근 커지고 있는 디파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픈소스 블록체인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천 개의 코인들이 발행이 되었고 또한 계속해서 발행이 되고 있으며 비탈릭 부테린 또한 끊임없이 개발과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막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인식의 변화 또한 이제 막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암호화폐 하면 비트코인으로 알고 있던 기관 투자자들 또한 꽤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며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분간은 비트코인의 독주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지만 3년 뒤 그리고 5년 뒤에는 지금과는 많이 다른 암호화폐 시장을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 속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발빠르게 들어가고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끔찍히도 싫어하며 암호화폐 거래 전면 금지 카드까지 꺼낸 몇몇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인도인데요. 인도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기조를 보냈던 대표적인 국가인데 인도 정부에서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서 과세 부과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외신에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인도 정부가 BTC 거래에 18%의 세금을 부과 검토하고 있다 언급이 나왔는데요. 인도 대표 미디어인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비트코인 거래에 18%의 GST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GST의 경우는 인도의 통합 간접세로 항목에 따라서 0에서 28%까지의 간접세를 부과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미디어에 따르면 인도 중앙경제정보국은 이미 해당 제안을 인도 관세 간접세 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로 매년 세수 이익은 달러로 5,34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한화로 대략 6천억 원 정도인 것이죠. BTC를 이제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것으로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커져가는 암호화폐 시장 속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다 생각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면 금지시켜도 어떻게든 거래할 사람들은 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오히려 합법화시키며 국가의 이익에 도움을 받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가끔씩 이제 세금 부과라는 카드를 보게 되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세금 부과라는 카드는 오히려 음지에서 양지로 올리며 그 산업의 정당성을 부과하는 첫 단계인 것이죠. 18%라는 세금이 크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큰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조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 카드까지 내놓았던 국가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고 긍정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뜨거운 소식이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존망의 여부까지 확대 해석이 되고 있는 미 SEC와 리플사의 소송 소식인데요.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 SEC 위원장이 바뀌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친화적인 인물로 바뀌었기에 비트코인 ETF와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소송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여론이 있었는데 한 암호화폐 전문 법률 고문의 경우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운드 법률 고문은 SEC의 리플 소송 고위 관리들이 추진을 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뉴스 플래시에 따르면 컴파운드 법률 고문 제이크 체레빈스키의 경우는 SEC와 리플 소송은 고위 관리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밝혔다고 하네요. 이어 제이크 레이튼 SEC 위원장의 사임이 리플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희박하며 앞서 SEC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리플 기소에 찬성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암호화폐 2위 거래소로 불리우는 코인베이스뿐 아니라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미국 내 XRP 거래를 금지시켰는데요. 현재 이러한 소송 소식이 XRP의 급격한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참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일본의 리플사라고 불리우는 기업이 있죠. 바로 SBI 홀딩스인데요. 이번 소송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을 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SBI 홀딩스는 리플사의 소송 및 XRP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SBI 홀딩스의 경우는 리플사가 미국 SEC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었던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오사키 사다카즈의 연구원의 칼럼을 인용하면서 XRP는 일본 내에서는 증권이 아닌 암호화 자산인 점을 강조했다고 하네요. 일본 거래소는 거래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지장은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SBI 그룹이 직접 XRP 투자는 실시하지 않는다. XRP 가격 하락에 의한 당사 연결 실적에 악영향은 없다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암호자산으로 인정을 받는 코인인 만큼 현재 우리는 크게 영향이 없다만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딱 좋았을 텐데 직접 투자는 실시하지 않았다라는 확실하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이야기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리플사의 대형 파트너사인 머니그램의 경우도 소송 전에는 XRP를 직접 사용하는 솔루션인 ODL 솔루션을 찬양하며 XRP 정말 최고다, 리플사 대단하다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소송 이후에 고객들 송금 간에 XRP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바로 발빼낸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의 기업에 타격이 가면 안 되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미등록 증권 사건이 얼마나 장기화될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증권으로 판결이 안 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참 타이밍적으로 무언가가 이상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사건을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증권 문제가 이번 달에 제기가 최초로 된 것으로 아실 수도 있지만 2년 전부터 제기가 되었던 소식입니다. 그리고 1년 전에는 추가적으로 일반 단체에서 증권 소송이 발생을 했었죠. 현재 새로운 자산인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상황 속에 XRP가 시가총액이 3위라는 큰 비중을 가졌기에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들춘 것일까요? 기존의 증권 소송 때도 이 정도의 급락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각 거래소들 또한 금지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의 금융감독청의 경우는 이미 작년 XRP가 증권용 토큰이 아님을 증명했는데 영국의 금융감독청의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서 리플은 유틸리티 토큰과 교환 토큰의 특징을 모두 겸비하고 있으며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암호화폐를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을 이렇게 세 가지 코인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SEC의 경우는 78년이 된 낡은 법으로 2020년 암호화폐를 정의하려는 크나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일부러 이슈를 키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XRP를 증권으로 분류하고 싶어서인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죠. 과연 리플사의 소송건이 어떠한 결말로 마무리를 지을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저는 다음에 더욱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